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식신격의 취운, 즉 식신격에 있어서 대운이 길한지 흉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취운이라고 하죠. 자평진전에서는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기 때문에 식신격도 격국이 완성이 됐느냐, 이른바 성격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완성에 이르는 것을 실패했느냐, 그러면 패격이라고 그러죠. 실패했다고 해서요. 또는 파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중유패, 패중여성,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이거를 디폴트로 해서 어, 식신격의 논점을 설명을 하고, 이 운도 식신격의 대운을 볼 때도 각 유형별로 식신격의 유형에 따라서 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컨대 재성운이 왔다. 그러면은 식신생재하는 식신격의 경우 어, 일간이 신약할 때 재성운이 오면은 흉하게 되죠. 반면에 식신제사라는 사주에서 제살이 태가 돼 있다. 즉 식신이 너무 강하고 실살이 약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재성이 오면은 길하게 됩니다. 동일한 식신격이라고 해도 식신격이 식신생재하는 사주의 유형인데, 일간이 신강한 경우에 재성운이 오면은 흉한 반면에 식신제사라는 사주에서 제살이 태가 된 경우, 그런 경우에 재성운이 오면은 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자평진전에서는 운을 볼 때 식신격의 유형에 따라서 그 대운을 분석을 해야 그 대운이 길하고 흉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식신격이 재성을 생하는 식신생재의 경우에 있어서 대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생재는요, 지난 영상에서 공부한 건데, 식신생재로 이 귀양, 아주 좋은 사주가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일간이 신강해야 되고, 식신이 왕해야 되고, 재성이 천간으로 투관돼서 통군을 하고 있으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된다고 그랬죠. 이런 사주는 보통 장수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주다. 이 모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이미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식신생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운을 알아보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건데요. 자평진전 원문을 보면요, 식신격에 있어서 치우는, 즉 식신격에 있어서 대운이 길하고 흉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식신의 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그걸 유형별로 나누어서 대운을 배합해서 봐야 된다. 식신격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아까 이렇게 식신격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대운을 배합해서 봐야 된다. 이 대운 한 글자를 사주 8글자 모두에 배합을 시켜서 그 8글자에 배합한 결과를 종합해서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평진전 2권인가요? 거기에서 대운을 볼 때, 한 글자, 대운 한 글자, 천간이든 대운에 천간이든 지지든 사주 8글자에 모두 배합을 시키면 각 글자에 배합을 시켜보면 길흉이, 길흉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종합해서 그 대운의 길흉을 도출을 하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이고요. 비단 이것은 식신격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재관인식, 모든 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격이 그 유형별로 나누어서 대운에 천간이든 지지든 그 한 글자를 사주 8글자에 배합시켜서 그 배합한 결과를 종합해서 그 대운의 길흉을 도출을 하는 방식이죠. 식신생제의 경우 재성이 중하고 식신이 경하면 대운은 재성 대운이나 식신 대운이 길하고 재성과 식신이 모두 함께 중하면 모두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방신운이 좋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게 식신격인데 지금 위에 있는 문장은 식신격인데 재성이 중하고 즉 재성이 강하고 식신이 가벼우면은 재운이나 식신운이 좋대요. 그리고 둘째 문장은 재성과 식신이 모두 중하다. 이게 모두 강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방신운, 이게 돌방자거든요. 일간을 돕는 운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좋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재성과 식신이 모두 강하면, 모두 중하면 일간이 신약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일간을 돕는, 즉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길하죠. 두 번째 문장이 이거죠. 첫 번째는 이게 재성은 강한데 식신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럴 때는 재성운이나 식신운이 좋대요. 이게 조금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식신으로 생제하는 경우나 상관으로 생제하는 경우나 식신생제나 상관생제, 즉 식신격이 생제하는 경우는 식신이 재성을 쓰는 경우죠. 식신용재가 되는 거죠. 또 상관이 생제하는 경우는 상관이 재성을 쓰는 경우죠. 그래서 상관용재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상관이 용제하는 경우는 즉 상관생제하는 경우 이게 같은 경우죠. 여기가 지금 불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식신생제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상관생제의 경우를 보는 것이죠. 상관생제 하는 경우에 치운을 보는 경우죠.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가벼우면은 인성이나 비거분이 이롭다. 이건요, 진영 논리로 돼 있습니다. 나의 진영과 나의 반대 진영의 그 진영 논리를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나의 진영과 나의 반대 진영은 관살은 나를 극하니까 나와 반대 진영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보통 반대 진영은 제 관인이 나의 반대 진영입니다. 나의 반대 진영은 이름부터가 정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으로. 그래서 나의 반대 진영은 나와 음양이 달라야 나한테 일간한테 유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정관은 나한테 유리하고 편관은 나한테 불리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반면에 나의 진영은 비견과 식상이 나의 진영인데 나의 진영은 나와 음양이 동일해야 나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재보다는 비견이 나한테 유리하고 상관보다는 식신이 나한테 유리하죠. 이게 진영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인성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상대방을 위한 상대방 진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나를 생해주는 나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 관살은 나를 극하는 것이라 상대방 진영인데 이 인성이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호해주느냐?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관살이 극을 받아서 공격을 당하는데 이 인성이 식상을 극함으로써 얘네들이
예, 관살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관살 입장에서는 여기 인성이 보호를 해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은 관살을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대방, 나의 반대 진영 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간이 나를 생해준다는 측면에서는 나의 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나의 반대 진영은 이 관살과 재성이죠.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이지만 재성은 관살을 생해주기 때문에 진영 논리로 보면 나의 반대 진영에 있는 것이 재와 관살이죠. 그래서요, 상관생재하는 경우를 보면은 재가 왕하다는 얘기는 반대 진영이 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가볍다는 얘기죠. 내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왕 이꼬로 신경해요. 일간이 약해요. 제가 왕하면 내가 약하니까 인성이나 비거분이 좋다는 거죠. 당연하죠. 신강하다. 내가 강하다는 얘기는 반대 진영이 약하다는 얘기죠. 얘가 약하니까 재성운이나 식상운이 오면 좋은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신강하고 재가 얕으면은 가벼우면 그 얘기죠. 재운이나 상관운이 좋다. 예, 당연하죠. 이렇게 상관생재는 깔끔하게 돼 있는데 식신생재인 경우는 재가 중어다. 진영 논리로 보면 재가 중어면 내가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식신이 또 가볍대요. 그 밑에는 재와 식신이 모두 무겁대요. 재와 식신이 모두 무거우면 양자가 가벼우면은 일간이 이 재성과 식신이 모두 무거우면은 얘들이 양자가 강하다는 얘기니까 일간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일간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인성으로부터 인성이나 비겁으로 생을 받는 게 좋죠.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재와 식신이 양자가 모두 강하면은 신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좋은 거고 이 문장이 이게 이제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재는 중하면은 진영 논리로 재가 중하면은 일간이 신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문장 구조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일간이 강한 경우입니다. 신강한 경우. 일간이 강하니까 재성운이나 식상운이 좋다. 그 얘기예요. 이걸 기초로 이게 식신생재하는 경우에 자평진전 원문 내용이 좀 불분명하게 돼 있어서 식신생재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상관생재하는 경우를 이해를 해보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신강하면은 일간이 강하면은 재성운이나 식신운이 좋은 거고 약하면은 인성이나 비겁운이 좋은 거죠. 그 얘기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예, 관살우는 이게 이건 지방이라고 한 것은 대우는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정관운이든 칠살운이든 모두 식신생재의 경우에 좋지가 않다. 나쁘다는 얘기죠. 여기서 모두가 의미하는 게 정관운도 안 좋고 칠살운도 안 좋고 이 모두가 관과 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는 신강한 경우와 신약한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강해도 관살운은 안 좋다는 얘기고요. 신약해도 관살운은 안 좋다는 얘기죠. 신약할 때 일간이 약해요. 그런데 식신생재를 한다는 얘기는 약한 데다 대고 식신격은 격이 식신격이니까 격은 원령이기 때문에 기운을 식신으로 많이 설기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한 데다 대고 식신생재 그러면은 나는 약한데 반대 진영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 자체로 안 좋죠. 그런데 정관운이 왔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극설교과를 맞는 거죠. 정관으로부터 얻어맞기도 하고 식상으로부터 설기까지 당하죠. 아주 흉하죠. 정관운이 아니라 칠살운이 왔다.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약해 죽겠는데 설기도 당하고
칠살로부터 더 세게 얻어맞죠. 이 칠살은 재생살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얘가 힘이 센 애입니다. 신약하면은 정관운이든 현관운이든 심한 극설교화를 당해서 극도 받고 설도 당해서 가뜩이나 약한데 아주 매우 매우 힘들죠. 예. 반면에 일간이 강하다. 일간이 강한 경우에 정관운이 오면은 식신생제에서 정관운이 오면 식신으로부터 정관이 극을 당해서 이른바 관제구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신강하다고 그래서 정관운이 오면은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요. 칠살운이 왔다. 그러면은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살이 또 돼요. 그래서 이 식신이 칠살을 극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식신이 방향을 돌려서 식신생제 재생살해서 결과론적으로 이 식신이 어, 칠살을 생해주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식신 강하다고 그래도 식신으로부터 설기당하고 현관으로부터 또 극을 당해서 이게 일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그래도 이 버티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요. 정관운이나 칠살운은 일간이 신강하든 신약하든 그 불문하고 안 좋은 운이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에 대해서 이게 차평진정 원문인데요. 서라고 선생은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는지 보면은 식신으로 생제하는 그런 국에서는 일간이 신약한 경우와 신강한 경우가 다르다. 대운을 볼 때 같지가 않다. 신중한 경우, 즉 신강한 경우는 재운이나 식신운이 좋다. 어, 일간이 강하면은 반대 진영보다 일간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운이나 식상운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약하면은 반대 진영이 강하니까 내가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신약하니까. 그럴 때는 인성이나 비거분이 좋다. 그래서 방신은 일간을 돕는 이게 도울방자, 방조 올 때요. 동일하죠. 그리고 만약 이게 중요한 거죠. 식신이 투관된 경우, 식신이 투관된 경우는 비거분 역시 싫지가 않다. 이게 싫지가 않다는 얘기는 보통 긍정적인 효과, 좋은 효과입니다. 여기서 식신으로 생겨한 경우, 이렇게 식신이 천간에 투관되면은 비겁은 모두 나쁘지가 않다. 좋다는데, 여기도 모두가 비견하고 겁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강한 경우와 신약한 경우 그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식신으로 생겨한 경우 천간에 이렇게 식신이 투관되면은 일간이 강하다고 그래도 식신으로 설기를 하니까 흉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또 신약하다고 그래도 비겁은 신약한 경우 비겁은 오면 괜찮죠. 신약한데 일간 비거분이 오면은 자기를 도와주니까요. 신약한데 비거분이 왔다. 그럼 좋죠. 그래서 이 식신생제하는 사주에 이렇게 식신이 천간으로 투관되면 신강하다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설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도 관살 운은 모두 안 좋다, 흉하다. 여기서 모두가 신강한 경우와 신약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또 관살이 식신이 투관된 경우 비교부는 모두 괜찮다고 할 때 여기서도 역시 모두가 신강한 경우와 신약한 경우를 의미하지 여기서 뭐 비견과 겁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평균적 평주를 보면요. 이제 일간이 강한 경우에 이제 보자는 거죠. 식신생제는 살펴봐야 될 게
일간의 동태와 식신과 재성의 상태를 살펴서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놓고 대운이 기란지 흉한지를 판단하는 하는 방식이죠. 이게 양승상의 명주인데요. 이 사주는 묘함이 즉 이게 묘하다 좋다는 거죠. 이 사주의 좋은 점은 삼합에 있고 해묘미 삼합이 돼 있고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삼합이 돼 있고 즉 식신이 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성도 투관되고 통군이 돼 있다. 재도 왕하다는 얘기죠. 그거에 묘함이 있다. 좋은 점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간은 강하고 식신이 왕하고 재도 투관이 돼 있다. 투관돼 있고 통군도 돼 있죠. 그래서 좋은 사주라고 그랬죠. 식신생직격에 있어서 이렇게 일간이 강하고 식신이 왕하고 재가 투관되고 통군을 하고 있으면 귀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일간이 개수가 왕지에 해수에 통근을 했고 또 여기에도 통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평진전 이론의 입각에서 보면은 여기 묘에도 통근을 하죠. 이게 장생지죠. 그러나 적천수 이론에 입각하면은 개수는 묘에 통근하지를 못하죠. 적천수 이론에 입각해서 본다고 그래도 이 개수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재운이나 식상운이 오면 좋죠. 일간이 강하니까 재운이나 식상운이 오면 좋죠. 그래서 목화운은 좋다. 목이면 식신운이죠. 식상운이고 화운은 재성운이죠. 일간이 신강하니까요. 그런데 금수운 역시 길하다 그랬어요. 금은 인성운이거든요. 일간이 강한데 인성운이 와도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일간이 신강한데 또 일간이 강한데 인성운이 왔는데 좋대요. 왜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식신이 너무나 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왕하기 때문에 식신이 너무나 왕해서 인성으로 약간 극을 해줘야 되죠. 극을 해주고 너무나 왕하니까 일간이 강하다고 그래도 일간의 기운을 잘 빼가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성으로 식신을 조금 억눌러주고 일간을 생조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운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수운이면 비겁운이거든요. 비겁운은 왜 좋다고 그러느냐? 신강한 경우인데 강원데 또 비겁운이 와도 왜 좋다고 했느냐? 이것은 아까 여기서 식신이 천간에 투관되면은 비겁운은 모두 신강신약을 불문하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것과 관련됩니다. 여기에 지금 수운이 오면 비겁운인데 천간에 지금 식신이 투관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해묘미 삼합을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청원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지지는 정하고 천간은 지지는 정하기 때문에 생극제화를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지가 이렇게 온전하게 삼합을 하면은 지지도 생극제화를 하는 거죠. 해묘미 삼합이 되면은 천간에 있는 거와 동일한 거죠. 따라서 여기 수운이 온다고 그래도 생극제화를 얘가 하기 때문에 천간에 을목이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예요, 지금. 그래서 수운이 와도 길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무술운은 이게 정관운이죠. 정관운은 일간이 신강하든 신약하든 불문하고 아주 흉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술 10년은 좌절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원국에 하나의 임수가 투관이 돼서 정임합을 하면은 이게 만약에 월이 개수가 아니라 이게 임수라고 그러면은 정임합을 하겠죠. 이렇게. 뭐 월이 임수가 아니라 여기 시가 임수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정임합을 하죠. 이렇게 정임합을 하면은 이렇게 보는 관법은
이 관법으로 볼 수가 없다. 이 관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죠. 즉, 신강신약으로 봐서, 신강하면은 식신이나 재운이 좋고, 신약하면은 인성과 비거운이 좋고, 관사로는 신강하든 신약하든, 안 좋다. 이런 관법으로, 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임수라고 치면은, 금수, 목, 우는 좋대요. 여기가 임수라고 그러면은, 금운이 오면 인성운이죠. 인성운은 여기가 임수라고 그래도 여전히 일가는 강하죠. 그, 어, 금운이 오면 인성운인데, 인성운이 왔다고 그래도 이 해묘미 삼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에, 이거를 인성으로 식신을 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에, 좋습니다. 그 수운이 와도 아까 같이 이 해묘미 삼합을 해서 얘가 동하기 때문에 청한 상태죠. 그래서 생극제화를 하기 때문에 즉 천간에 을목이나 간목이 있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수운이 와도 좋아요. 목운이 와도 괜찮죠. 일간 이렇게 강하고 임수라고 그래도 식상운이 오면은 괜찮죠. 일간이 강하니까. 반면에 화토운은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토는 관살운이니까 이렇게 신강하고 식신생재하는데 관살운은 신강신약을 불문하고 흉하다고 그랬어요. 재운인데 재운은 식신생재하는데 식신생재하는데 일간이 강하면은 재성운이 오면 좋아야 되는데 여기가 임수가 와서 정임합을 하면은 이게 천간합의 효과죠. 이 개수와 임수가 함께 동업을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죠. 개수와 임수가 나와 겁재인 임수가 식상 활동을 열심히 해서 재물을 만들어 놨어요. 식신 활동을 한 결과가 재물이죠. 그 재물이 이게 정화죠. 정화를 임수가 합을 해요. 합을 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운이 오면은 이제 정운이 오면은 이 임수가 가져간다는 얘기고요. 병운이 와도 이게 임수니까 얘가 병을 극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재물에 대한 우선권이 임수한테 있어요. 똑같이 이 일을 했으면은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사주 구조가 이게 정임합을 해버리면은 얘가 먼저 가져가는 거죠. 먼저 가져가면 일간한테는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화운이 오면은 마땅하지 않다. 이래놨어요. 이게, 이게 천간합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평진전에서는 천간합을 하면은 어, 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합을 했으나 화하지 않는 이렇게 정임합했으면 목으로 변화되는 경우, 그것은 합을 해서 목으로 변화되는 거죠. 합은 하에 정임합을 했으나 불화되는 경우, 목으로 변화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천간합을 했으나 목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자평진전에서는 기반된다, 합반된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양자가 이렇게 상관과 칠살이 이렇게 합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상관은 흉신이죠. 칠살도 흉신이죠. 이게 합반, 기반되니까 흉한 기운, 또 이 상관의 흉한 기운이 모두 합반, 기반돼서 흉한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일간을 극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상관의 폐해가 없게 되는 거죠. 기반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일간이 합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일간이 합을 하면 여기 임수가 없으면요. 정임합을 하죠. 그러면은
그럼 일간이 청간합을 하면은 일간도 합반 기반된다고 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간합 같은 경우 보면은 합은 하였으나 합으로 보지 않는다. 합이 불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임수가 없으면은 여기 남자는 임수 남자는 연에 있는 정화 여자를 얻는다는 거죠. 재평진정 원문에 나의 부인, 나의 남편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합을 하면은 늘 이게 기반으로만 보는 건데요. 자평진전 내에서 나의 여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연에 있는 여자로 향한다. 연에 있는 여자를 추구한다. 그래서 나의 여자로 얻었다. 그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월에 임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여자를 나의 여자가 아니에요. 월에 있는 여자예요. 이 월이 정임합을 해서 합고한다고 그래요. 이 월에 있는 여자가 합을 해서 데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합고. 그래서 나한테는 이 재물이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합을 예, 월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형합을 해서 이 재물을 월 임수가 얻은 거예요. 소유를 한 거죠. 자기가 합을 해서 가지고 가버리니까요. 이 월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이 재물이 다 날아가는 거지만 월에 있는 임수의 입장에서는 월에 있는 남자가 연에 있는 여자를 향해서 이 월에 있는 임수가 얻어서 가는 거죠. 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상관합사를 하는 건데 7살의 그 무지막지한 일간을 극하는 그 기운을 상관으로서 통제를 하는 거죠. 합제를 하는 거예요. 합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합반, 기반 이거 하나만 하다 보니까 그럼 일간이 합하는 경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임수 남자가 이게 원래 임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정화와 여자와 합으로 하면은 이 경우는 이게 합반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합의불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일간은 합해도 합반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평진용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임수 이 남자가 연에 있는 정열을 추구한다, 원한다. 그 얘기죠. 또 정여 입장에서도 임수 남자에게 정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일간학 같은 경우는 일간이 향해서 얻는다, 추구한다, 향한다, 추구한다, 서로 향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교류한다, 얻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쪽 이게 합방 기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흉신을 합으로서 상관, 합살, 통제한다는 얘기죠. 제한다는 거죠. 극으로 식신제살 하는 거나 상관 합살 하는 거나 칠살의 폐회를 칠살의 무지막지한 것을 통제를 하는 경우에 이게 고서를 읽다 보면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청간합하면 이게 기반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정임합해서 합거를 이 일간 입장에서는 이 재성을 이 월에 있는 이 임수가 합을 해서 떠난대요. 합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임수 여기 일간 입장에서는 그러면 월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재물을 얻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라고 이게 취득하는 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간목이다. 이게 을목이라면 이게 칠살격이죠. 칠살격에 상관으로 합사를 해서 상관 합살 음일간의 경우는 상관이 칠살과 합을 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칠살 권력을 얻게 되는 경우죠. 일간의 역량, 능력으로 칠살을 통제, 관리해서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얻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런 경우 보면은 이게 칠살이 묘유충으로 해서 뿌리가 흔들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충어는 글자를 묘술 합을 해서
원령에 이게 충 맞은 것을 충을 해소시켜서요. 해소되죠. 그래서 제대로 칠살이 역할을 하고요. 일간도 힘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상관도 통군을 하고 있죠, 술토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으로 합사를 하면은 권력을 가져오는 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라면은 이제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간목이면은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이 이렇게 식신에 의해서 합반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관격이 파격인 거예요. 정관격이 파격.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간목일간이면 자기의 식신 의사로 이 정관을 얻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합격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간목일간인데 그럼 식신격이라고 그래도 식신격이 이렇게 정관을 본 경우거든. 식신격에 있어서 정관을 보면은 이게 정관 입장에서는 극을 받는 거죠. 관제고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간목일간이면은 식신격이라고 그래도 이 식신과 이 정관 모두가 합반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관격이라고 해도 파격이고 식신격이라고 해도 파격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간목이면은 이게 이제 명파에서는 간목과 병화가 체가 되면은 자기 몸에 이게 신금에 정관에 귀가 붙었다. 안 좋은 귀신이 붙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뭐 명파뿐만 아니라 이게 간목이라면 정관격이라면 이제 이렇게 되면 간목의 유금의 신이 투관되면 정관격이죠. 정관격이 식신에 의해서 합반되면 정관격이 파격난 형국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 관을 할 수가 하지 못한다고 해석을 해야죠. 을목일간이면 이게 칠살격이죠. 칠살격이 상관으로 합사를 하면은 이건 성격이 돼 있죠. 성격이 돼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일간의 역량으로 권력을 얻어오는 형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만약에 간목이면은 정관격이 파격났거든요. 그럼 일간의 뜻으로 권력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파격나면. 그래서 이게 격국이 중요한 거예요. 꼭 이게 청간합 이거 몇 글자 세 글자 놓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또 합을 해도 그 지지가 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임 합을 한다. 그럼 이 지지의 상태를 감안을 해야 돼요. 이게 동일했을 때 합반이 되는 거거든요. 정화의 힘과 임수의 힘이 동일한 경우에 합반이 되는 거죠. 한쪽은 강한데 한쪽은 거의 힘이 약하면 이건 합반 안 돼요. 그냥 얘가 이게 100석짜리 정당과 한 석짜리 정당이 합당한다고 그래도 이게 말이 합당이지 그냥 흡수당하는 거죠. 입당하는 거죠. 그냥 뭐 A당도 100석, B당도 100석일 때 그때 합을 하면은 이게 그때 이제 합반은 뭐죠? 본래 자기의 그 역할, 기능, 속성 합당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당의 입장만 A당도 B당도 자기 당의 입장만 서로 고수해서는 그 합이 되겠어요. 뭔가 절충점을 찾으려면 반반씩 양보를 해야죠. 이 기존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합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서를 읽다 보면은 굳이 이렇게 합이 불합이니 뭐 합이 불하니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게 아니라 청간합은 이게 합반되는 경우가 있고 통제하는 경우가 있고 향한다, 추구한다. 양쪽에서 서로를 향하고 서로를 추구하다 보면 교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소생이 주장하는 건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청간합은 이렇게 알고 이 격국론을 전개해 나가면서 권력을 얻느니 잃느니 그렇게 해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고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영상은 청간합과 관련해서는 영상을 몇 개 올렸죠. 그리고 외격 부분 이런 걸 그 영상을 보시면
소생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충분히 이 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합을 해서 화했다는 것은 정임합을 해서 목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간이 변하는 경우와 이렇게 이건 일간이 합을 해가지고 임수를 포기하고 목으로 변화하기 위한 요건 또는 이 화기격이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종화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간 이외의 천간이 이렇게 합을 해서 변화하기 위한 요건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보통 소생 같은 경우는 이 합을 해서 화하는 경우를 굉장히 그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이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합을 해서 화기격 또는 종합격이 되기 위해서는 일간이 고약해야 된다고 그랬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고 매우 약해야 된다. 즉 인성이나 비겁이 없다. 통근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일간이 굉장히 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임합을 해서 목으로 변화를 하면 목이 변화된 이 화신이에요. 화신의 기운이 유여해야 돼요. 여유가 있게 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월달에 인월달이나 묘월달에 태어나야 되고 천간에 을목이나 간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등용해야 돼요. 진토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화하는 것은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은 진정한 화기격, 진정한 종화격이 아니라요. 그때는 가화라고 그러죠. 가화. 이 화학에는 화했는데 가짜로 변했다. 진화, 가화 이런 걸 상세히 모두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정임합, 일간합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이 지지에 목이 있으면 변화될 가능성이 크죠. 여기도 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예, 뭐 지지합도 청간 상태를 봐야 되고요. 청간합은 지지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참조하시고요. 예, 또 저평진전 평주를 보면은 이 사주를 이제 식신생재하는 경우에 보는 거죠. 그러면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봐야 되고 식신의 동태, 재성의 동태를 봐야 되죠. 이게 모토기 때문에 토는 내 모퉁이에 기대어서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에서 토의 장생을 얻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 토는요, 이게 그, 이 동양학에서 이 표나 뭐 그림은 맨 아래쪽이 북쪽이에요. 우리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앞쪽이 이게 남쪽이 되는 경우예요. 걸어가다가 주역점이나 이런 걸 칠 때 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걸 남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왼쪽에는 목이 됩니다. 왼쪽이 동쪽이 돼요. 언제나.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생이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힘이 파워풀하다. 왜? 예. 왼쪽에는요, 동이기 때문에, 목이기 때문에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에 있어요. 그래서 좌상이 우상보다 힘이 센 거예요. 모두 다 관직이든 모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충청 북도를 충청 좌도라고 그랬어요. 한양서, 서울서 봤을 때 충북이 좌측에 있거든요. 충남은 충청 우도가 되는 거죠. 또 경상도도요. 낙동강에서 그 동해안 쪽으로 봤을 때 경상좌도라고 그랬어요. 반면에요. 낙동강에서 전라도 쪽으로는요. 서쪽으로는 경상우도라고 그랬죠. 모두 이 원리에 입각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방위도고요. 해자초, 인묘제 이렇게. 요 네모 내에 있는 것은 후천팔계도를 표현한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간계고 내 모퉁이니까
여기 간방, 손방, 곤방, 건방에 토가 산다는 얘기예요. 네. 보통 토를 화토동법으로 보죠. 화와 같이 본다는 얘기죠. 그럼 인에서 장생이었죠. 사에서 록을 넣었고요. 제왕을 넣었고 병사묘 이렇게 됐죠. 내 모퉁이에서 산다는 얘기는 이제 수토동법과 화토동법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토를 화로도 보고 수로도 본다는 얘기예요. 수로 보면은 이게 신금이 수의 장생이죠. 임수의 장생이에요. 그리고 해에서는 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걸록이에요. 록을 얻은 거죠. 수의 제왕이죠. 여기가 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내 모퉁이에서 기대어 산다. 이 얘기는 토는 설하고 선생은 화로도 보고 또 토로도 보겠다. 수로도 보겠다. 그래서 토는 화이면서 수다. 그러니까 내 모퉁이에서 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고서에서는 수로 본 고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맹파 논리는 천간은 화로 봅니다. 기지는 수로 봐요. 그래서 이런 미토나 축토가 진토로 인묘하게 되는 거죠. 맹파 논리에서는. 그 논리가 맹파에서는 천간은 화로 보고 지지는 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화토동법이냐 수토동법이냐 그거죠. 그리고 이게 마법의 정사각형 그러는 건데요. 이게 일명 구성학이나 이런 데서는 구공도라고 그러죠. 이 숫자를 가로로 더하든 뭐 세로로 더하든 대각으로 더하든 모두 다 15로 동일하죠. 그래서 마방진이라고 그러죠. 마법의 정사각형이다. 이게 후천 8개에 입각한 겁니다. 언젠가도 이걸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는 여기 장생에 통분했죠. 이건 제왕이 되는 거죠. 수토동법으로 보니까. 여기 또 장생이 통분을 했죠. 엄청 강하겠죠. 거기다 대고 김이 양인을 또 얻었어요. 양간인데. 그러니까 약하지가 않겠죠. 수토동법과 화토동법 같이 보니까. 화토동법으로 보면은 여기 무토는 여기 김이 얻은 것밖에 없죠. 화토동법.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일간이 약하지만 약하지 않다. 일간이 강하다는 얘기고요. 예, 식신인 이 경금을 보면은 등령했죠. 그리고 또 여기 록에 좌했죠. 경신. 엄청 힘이 있죠. 그래서 식신이 전록한 아주 전적으로 록을 얻었다.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성을 보면은 여기 장생에 좌했죠. 그리고 제왕에 통근했고 또 장생에 통근했고 또 신자 합도했죠. 엄청나게 재성이 힘이 있죠. 네. 그래서요. 신강하고 재와 식신이 모두 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신강은 이게 수토동법, 화토동법 같이 봤으니까 그러지 그냥 모토를 화로 보면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식신과 재성 모두 왕하기 때문에 일간이 강하다고 그래도 재와 식신이 모두 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모토가 다 이 식신과 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은 화토동법으로 평가하든지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은 일간이 그리 그 식신과 재성의 상태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인성운과 비겁운이 오면은 좋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경금이 노출됐다. 경금이 노출됐다. 식신이 노출됐다. 비겁운이 와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 무진운이 오면은 좋다는 얘기죠. 기사운이 오면은 이건 뭐 식신이 노출되면 일간이 강하든 약하든 간에 비겁운 와도 좋다고 그랬죠. 근데 전체적으로 일간이 화토동법으로 보면은 강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좋죠. 비겁은. 또 무진은 좋죠. 인성은 이게 좋죠. 사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성운도 길하다. 이것은
속칭 말하는 전록격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 외격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건 합록격이죠. 이거 합록격을 전왕식신격이라고 하죠. 무토일간이나 개수일간이 경신시를 만나면은 이게 합록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희귀편에 보면 이것이 연애자평에 보면 일권의 마지막에 각종 격마다 그,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말이 있어요. 어느 때, 어느 격은 어느 때 좋고 어느 때 나쁘고 그걸 쭉 써놓은 게 희귀편입니다. 경신시가 무일, 즉 무일이 경신, 무일간의 경신시를 보면은 이게 식신전왕의 방이라고 한다. 그래서 식신격이 이게 전왕, 굉장히 왕하다는 거죠. 식신이 왕하다. 그래서 이걸 합록격인데 전왕식신격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연애자평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에 보면은 세월이 무일의 경신시니까 이런 데서 연과 월 이게 세는 이게 국법에 있어서 연주는 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운 대운 세운을 때 세운을 이 연주를 세라고 했기 때문에 연운을 흐르는 운이다. 그래서 유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년. 대운은 그냥 운하고요. 세운은 그냥 유년이라고 하죠. 유년. 이 고법에서 연을 세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이나 월에서 즉 연주나 월주에서 이 갑병 인묘가 오면은 갑이 오면은 이게 일간이 극을 맞거든요. 그리고 병이 오면은 이게 왜 합록격이냐? 합으로 록이 정관이라는 얘기예요. 정관. 비천 록막격이라고 했죠. 비천 록은 정마고 마는 그 재성을 의미합니다. 이 고법에서는요. 그래서 합으로 록 정관을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천간이 을경 합으로 을은 무토에게 정관이에요. 정관을 끌고 와서 이 무토가 정관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격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합록격이라는 거거든요. 개수일간에게는 사신합으로 사화를 끌고 오니까요. 사화의 본기가 병화인데 병은 무토와 같거든요.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정관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합록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병을 연이나 월에서 병을 뜨면은 병한테 경금이 극을 당해가지고 얻어 터져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죽겠는데 자기 짝을 끌고 지를 않는 거죠. 을목을 끌고 오지를 않아요. 헛자 형태로. 을목을 끌고 와야 데리고 와야 무토한테 정관이 되는데 이게 록이 생기는데 그래서 완전 이런 글자가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묘목이 오면은 왜 안 되느냐? 이게 경금 입장에서는 묘가 있으면은 이걸 전실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안 끌고 와요. 안 끌고. 그래서 전실운이 오면은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간목이 오면은 무토가 그걸 받아가지고 별로 관인이 뭐니 할 생각을 않는 거죠. 인목이 오면은 인신충을 당하죠. 그러면은 이 경금 입장에서는 이 뿌리가 흔들흔들 거리니까 자기 체력도 자기 힘이 생활의 근거 이 통근하고 있는데 뿌리가 끊긴 경우가 같아요. 그러니까 경금이 힘이 없으니까 을목을 합으로 끌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합으로 끌고 오지 않으면 무토 입장에서는 정관이 날아가는 거예요. 정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자가 연이나 월에 있으면 이 세월에서 오면 그래서 안 좋게 되니까 이게 범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일간이 경신시에 보면은 이 자체로 이 무토 이 양반은 이 관운이 있다. 이 관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을목을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이게 합록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글자 갑병 인묘 뭐 이런 네 글자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다. 연이나 월에. 그러면은 이 경금이 을목 정관을 끌고 오지 않으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정관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좋게 되는 거죠. 안 좋게 범했다는 거죠. 이런 글자가 없으면 당연히 정관, 이 관을 할 사람인데, 이런 글자가 새 월에서, 연이나 월에서 저런 글자가 오면은 이 관을 못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만났으나 만나지 않은 것이다. 즉, 을목이 정관을 만났으나 이렇게 되면은 만났죠. 근데 연이나 월에서 이런 병화나 간목이나 이런 인목이나 이런 게 뜨면은 얘가 아, 합으로 그 을목을 끌고 오지를 않아요. 그럼 을목이 없는 거죠. 그럼 무토 입장에서 정관을 못 만난 거와 같은 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부합되는 이게 그 합록격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본편의 서강도의 명주고 일간이 강하고 식신도 왕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제 토를 볼 때 이렇게 설하고 선생은 수토동법과 화토동법 수와 화를 몽땅 다 감안을 해서 보고 있다. 이런 설도 있다. 이런 정도 알아놓으면 되죠. 이 사주를 보면은 식신과 재성의 상황을 일간이 모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오면 좋다. 그렇게 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무토일간의 경신시 그러면 고법에 의해서 이건 귀격이다. 이렇게 바로 판정을 내리면 안 되죠. 그래서요, 차평진전에서는 이 재관 인식과 우리가 지금 식신격을 하고 있죠. 관격, 정관격, 재성격, 인수격 보고 그 다음 살상겁인 이 8개의 격은 정형화된 표준화된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평진전에서는 이걸 정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평진전 2권에서 8개의 격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느 때 성격이 되고 합격이 되고 성중유패, 폐중유성 이걸 상세히 8개의 격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차평진전 3권에서 이거 외격을 사용할 것이냐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 논의가 있어요. 결론은 외격을 사용해야 된다. 외격을 모두 버릴 수는 없다.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그 원칙적으로 사주를 볼 때 사주의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개인데 대부분 이거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재관인식과 살상거변으로 다 포섭해서 사주를 통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수의 그 51만 8,400개 중 소수의 사주들은 이 정격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외격이라고 해서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외격을 인정하는데 어느 때 인정할 것이냐. 여기처럼 그냥 무일간의 경신시 나왔다고 해서 합록격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평진전에서는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요건은 일간의 오행과 월령의 오행이 같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격으로 치면은 여기 정격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양인격이나 녹곡격이 되는 거죠. 양인격이거나 걸록격이거나 월곡격이 돼야 돼요. 토일간에는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야 돼요. 이렇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양인격은 이 겁재가 너무나 왕성해서 관살로 겁재를 통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이 칠살로 통제하는 게 좋아요. 칠살이나 정관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또 걸록격이나 월곡격 같은 경우는 정관이나 기성으로 통제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듯이 두 번째 요건은 천간에 재성이나 칠살이나 정관이 이 셋 중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럴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외격을 인정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일간 오행과 월령 오행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천간에 재성이나 관살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외격을 쓰겠다. 그 외격을 쓰는데 아무거나 다 쓰느냐? 그것도 아니다. 외격을 쓰는데 이걸 다 진정한 외격은 이 6개예요. 수없이 많은 외격들이 있는데 몇십 개가 되죠. 연애자평에 보면은. 근데 그 중에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6개만 인정하겠다. 그리고 요거는 일행득기격, 그러니까 곡직격, 뭐 염상격, 가색격, 종역격, 윤화격, 이걸 적천수에서는 독상이라고 그러죠. 이건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화격, 아까 화기격, 일간이 천간합으로 해서 정임 한 목으로 변하는 거죠. 이걸 종화격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여기도 진화가 있고 가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종격, 종재격, 종살격 이런 거 있죠. 여기도 진종과 가종이 있죠. 요 세 개의 공통점은 왕성한 오행은 존중해줘야 좋은 사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 그거죠. 요거 빼고 보면은 이 6개만 남는 거죠. 6개. 그래서 자평진전으로는 2권에서 정격을 얘기하고 3권에서 외격 인정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인정해야 된다. 인정할 때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외격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외격의 내용은 5권의 맨 마지막에 잡격이라고 이질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놨다고 해서 잡격입니다. 잡동사니를 한꺼번에 모아놨다. 그래서 잡격을 분류를 해보니 요 세 가지는 왕성한 오행은 존중해줘야 좋은 격이다. 문제는 이제 요거죠.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게 수십 개 되는데 이 6개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평진전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6개의 외격에 해당하는 거, 이건 일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 6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개를 인정할 때 외격을 인정한다는 전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 전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같은 일간과 같은 오행이고 천간에 이런 재나 관살이 없어야 돼요. 그럼 이런 입장에서 이거를 외격으로 합록격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일간이 벌써 월령과 같은 오행이 아니죠. 설령 여기가 진월달에 태어났다고 그래도 여기 천간에 재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합록격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식신격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예외격에, 이 외격에 해당하는 사주, 즉 외격으로 풀어야만 되는 사주를 이쪽으로 풀었다. 그럼 확실하게 틀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외격으로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격의 논리로 풀으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성격 요건, 파격 요건이 여기 이 정격의 논리가 따로 있고 이 외격의 논리가 따로 있고 여기 전실되면 파격이에요. 운을 보는 방법도 여기와 여기는 다른 동네예요. 지금 이 동네만 지금 이 동네에서 통용되는 치운을 운 보는 법을 공부를 하는 거죠. 이쪽 동네는 이미 예외격 또는 특수격이라고 해서 자평진전 상권할 때 이거 모두 다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외격에 대한 그 성찰을 많이 하면은 명리 공부에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허자 이론이니 뭐 다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 이걸 공부하다가 힌트를 얻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잠시 보면요. 예, 도충격 이렇게 병이나 무일간이 이렇게 오화가 다현하면은 오화가 충하는 글자를 끌고 온다는 거죠. 자수를 끌고 오면은 무토 일간에게는 자수가 재성이 되고요. 병화 일간에게는 이것이 정관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재나 관살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도충으로 해서 자수 병화한테는 정관을 쓰겠다는 거죠. 합록격 무토일간이나 개수일간이 경신시를 봤을 때입니다. 합으로 재나 합으로 정관을 끌고 온다는 거죠.
을경합으로 을목을 끌고 오면 을목은 무토에게 정관이고요. 사신합으로 사화를 끌고 오면은 사화는 지장간의 본기가 병하고 무토이기 때문에 무토가 개수에게는 정관이죠. 사화의 지장간의 본기가 무토라고 그러니까 사화 속에는 병이 있는데 무토는 역이 아닙니까? 예, 역이인 무토도 있고요. 본기인 무토가 있어요. 그래서 고서에 보면은 사화에서 무는 정기, 본기라고 고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조양격이요. 신금일간이 무자시에 태어나면은 이 자수가 사화를 끌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사화는 지장간의 본기가 병화예요. 병화를 여기 무토는 병화에서 녹을 얻었기 때문에 이 병화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동옥이 하면은 병신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금이 얻는다고 그랬어요. 득한다. 그 정관을 득하는 거죠. 그래서 청간합은 합반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조양격 부분을 읽다 보면 이 신금이 병화를 득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청간합은 합반 기반되는 경우가 있고 통제하는 극제한다, 합제한다, 합으로 통제 관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향한다, 나중에 추구한다, 득한다. 그런 개념이 소생이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고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한 것뿐이죠. 소생처럼 생각하면은 뭐 합의 불합이니 합의 불안이 뭐 그런 것 그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조양격이고요. 경금일간에 이렇게 신자진이 지지해서 온전하면은 주로 이제 일주는 이게 경신이나 경자, 경신 이런 게 돼야 신자진이 온전하게 되겠죠. 이걸 정단착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삼합이 왕성하면 그 반대 기운을 함께 끌고 온다는 거죠. 반대 기운이 인호술이거든요. 수의 반대는 화니까. 인은 경금에게 재성이고요. 오는 정관이고요. 술은 인성인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재관인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단착격이에요. 형합격은 이게 개수일간이 갑인시에 태어난 건데 형으로 정관을 끌고 와서 일간의 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사형을 하죠. 사화를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사화를 끌고 오면은 사화의 본기가 병화인데 병화뿐만 아니라 무토도 사화의 본기라고 그랬죠. 이 무토와 일간이 무게 합을 해가지고 병관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형합격이고요. 이걸 이제 요합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요합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추교사격과 자유사격이 있는데 추교사격은 신금이나 개수일간이 반드시 신축, 개축이 돼야 돼요. 이렇게 축이 다연하면은 사화를 끌고 와요. 사화를 끌고 오면은 사화의 본기가 병화기 때문에 신금은 정관을 얻는 경우죠. 그리고 또 개수 입장에서는 사화의 본기가 병화뿐만 아니라 무토이기 때문에 무토는 개수에게 정관을 얻게 되는 경우죠. 이걸 추교사격이라고 하고요. 자유사격은 갑자시예요. 갑자일주가 갑자시에 태어난 경우 이거는 자수가 이게 자수의 본기가 개수죠. 개수가 무토와 합을 하려고 무토는 사화거든요. 사화의 지장간의 본기가 병화와 무토기 때문에 무게 합을 하려고 사화를 끌고 와요. 그러면은 사화의 지장간의 본기 병화가 자기의 짝인 병신을 합을 하려고 신금을 또 끌고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금이 간목한테는 정관이다. 이게 두 번 자수가 사화를 끌고 오고 사화는 다시 사중 병이 신금을 끌고 와서 신금은 간목에게 정관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거는 인정을 잘 안 해요.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추교사격 요거 하나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볼 때 이런 사주를 놓고 보면 이 외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일액 특기격이나 종격, 종합격. 여기에도 진종, 가종, 여기도 진화, 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외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죠. 아, 이게 개수일가는 이 세 가지나 있어요. 합록격, 형합격, 추교사격이 해당돼요. 추교사격이 되려면 개축이 아니니까 이건 건너가는 거고, 합록격이 되려면은 개수의 경신씨가 돼야 되는데 경신씨가 아니고, 형합격이 되려면은 이게 갑인씨가 돼야 되는데 이게 형합격도 아니에요. 설령 여기처럼 무토일간이 되면은 이게 도충격이죠. 도충. 무일주가 돼가지고 오가 많으면. 그리고 무토가 경신시에 태어나면은 이게 합록격의 외형은 갖춰졌죠.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합록격으로 보느냐? 아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원령과 같은 오행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무토가 토의 계절에 태어나지 않았죠. 이게 자평진전 이론의 입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간에 재성이나 관살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재성이 있죠. 따라서 이건 외격으로 자평진전 이론의 입각에서 보면 외격으로 이 사주를 보면 안 되고 이건 정격인 식신격으로 가야 된다. 이걸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주를 보면은 이런 거를 우선 살짝 스크린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거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있는지조차도. 그래서 개수일간은 이게 외격이 세 개나 되고 신금일간은 조양격과 축유사격이 있죠. 아까 신축일주에 축이 많으면은 신금이 사화를 끌고 와서 사화는 본기가 병화도 있고 무토가 있어서 개수일간에게는 개수일간이나 신금일간에게는 정관이 된다는 거죠. 신금일간에게 병이 정관이 있죠. 이런 걸 사전에 스크린을 할 정도로 능력이 돼야 되죠. 무토는 도충격과 합록격을 이게 이제 병호일주 같은 경우가 이제 도충격이 되느냐 봐야 되고요. 경금은 아까 얘기한 그 정난착격이라고 했죠. 경신, 경자, 경진 일주가 지지에서 신자진이 올바로 있느냐. 이게 이제 정난착격. 정난착격이 되는 경우도 월이 자평진전에 의하면은 주로 신월달에 태어나야 좋습니다. 신월달이나 적어도 진월달 정도는. 자월달에 태어나면은 그거는 경금이 자월달에 태어나면 그게 승관격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감안해 가면서 외격을 봐야 돼요. 외격에 해당하면은 대운을 볼 때도 외격의 논리로 봐야 돼요. 전시론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안 흉하거든요. 경마다 그런 이, 이 합목격이면은 여기 신금을 충원다든지 얘를 극한다든지 그런 운은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관을 끌고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외격을 보는 논리와 예, 이 외격을 보는 논리와 이 정격을 보는 논리는 완전히 달라요. 대운을 바라보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로만 대부분의 사주는 이거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외격을 인정을 하는 건데 그것도 조건을 붙여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급적 외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것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외격에 하면은 외격의 논리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지금 우리 성종육패, 패중여성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이쪽의 논리로 이, 이 길흉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잘 해놓아야 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안 해요. 그러면 실력이 안 납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걸 공부하다 보면 이쪽도 실력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 이거 하기도 벅찬데 그래서 그런지 이 공부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공부를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거 있는지조차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거 꼭 유념해야 됩니다. 사주를 볼 때.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